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이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9강 식사 및 영양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취요양보호 일반적 원칙. 대상자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과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대상자 식사 습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식사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이분은 또 식사량이 적을 수 있고 혹은 또 많을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죽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반 현미밥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콩밥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능력. 이분 소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분은 또 무슨 예를 들어서 현미밥을 드실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혹시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작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혹은 식욕 부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연하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봐. 이런 것들을 능력을 고려해서 식사 섭취 요양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자, 여러분 식사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사 방법, 어르신에게 맞는 식사 방법 무엇인가? 또 식사 속도는 이분은 뭐 10분 안에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30분 안에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속도에 따라 맞춰서 또 섭취 요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식의 온도 엄청 중요합니다. 국물 같은 경우, 여러분 국물 같은 경우는 뜨겁게 해주면 이분들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드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입 안을 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간을 보시고 먼저 맛을 보실 때 온도가 따뜻하다 싶을 때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다음 식사 시 살에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살에 구토 청색증은 어떤 사람이 많이 나타날까요? 요 증상은 편마비 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편마비는 뭐예요? 뇌졸중 환자이죠. 뇌졸중 환자. 이런 분들이 살에 구토 청색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졸중 환자나 변마비 환자 같은 말이지만은 그분들한테 식사 도움을 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은 살에 구토 청색증이다. 요게 요 3번이 자주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다음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여러분 우리는 대상자 중심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고 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가족 중심이 아니다. 오로지 수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스스로가 식사를 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보조해 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이 도와주게 되면 의존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노인이 되면 의존성이 증가되는데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많이 도움을 준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포기해버리고 더욱더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노인 영양 상태 관찰 볼까요? 노인 영양 상태 관찰.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 있고요.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네요. 여러분 지표는 뭘까요? 여기서 지표는 결과예요. 결과.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지표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란. 자, 너무 식사량이 적으니까 영양 부족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식사량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불균형한 식사. 지나치게 채소류만 먹인다든가 어떤 육류는 전혀 없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짠 음식만 된다든가 지나치게 생선만 된다든가 이런 불균형적인 식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도한 약물 사용. 여러분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 올 수 있어요. 지나치게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 섭취를 통해서 몸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나 뭐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먹는, 입으로 씹어서 섭취하는 그런 영양으로 인해서 영양이 공급돼야지,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영양이 공급되면은 영양 부족 위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하곤란, 어떻게 해요? 연하곤란. 연하곤란이니까 삼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부족 상태가 오죠. 그죠? 그다음 저작곤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양 부족 요인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부진, 보세요. 식욕부진도 있어요. 저작곤란도 있겠죠. 씹지 못하니까 영양 부족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식욕,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 와요. 그 다음에 빈곤,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럼 사회적 고립이 뭐예요? 사회하고 전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 손길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영양 부족 위험률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들, 급성질환, 만성질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해서 영양 부족 위험률이 올 수 있어요. 다음,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대요. 무엇을 보고? 지표를 보고, 결과를 보고. 보세요. 체중 감소. 체중이 감소돼 있네? 빼빼 말라 있네? 체중 감소라는 거 뭐 확인해야 되잖아요. 80kg에서 쭉 빠진 거예요. 60kg로. 아, 당신은, 이 어르신이 영양 부족이 상태구나. 확인할 수 있지. 신체 기능 저하. 신체 기능이 완전 안 좋은 거예요. 뭐 씹지도 못하고, 이건 뭐야. 그 다음에 손 움직임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응? 그러니까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그죠? 그냥 마르고 약해 보여. 삐삐 말랐으니까, 약해 보이니까 어르신은 영양 부족 상태구나. 또 상처 회복 지연 볼까요? 상처가 회복이, 어떤 수술을 하면 회복 상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되는, 어떤 사람은 2주, 한 달 돼도 상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식이의 종류, 대상자의 치아 및 연한 능력에 따라 재료를 준비해야 된다. 맞죠? 자, 또 대상자가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없으니까 저작곤란이 생기잖아요. 저작곤란이 생기는데 일반식을 드시게 해보세요. 씹어지나요? 안 되죠. 일반식을 드시고 씹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하곤란이 오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일반식은 치아도 좋고 저작 기능도 좋고 연하곤란이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에요. 다시 한번, 일반식은 정상적인 사람이 드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잘게 썬 음식, 잘게 썰었어요. 저작은 힘들지만 연하곤란이 없는 대상자. 그러니까 잘게 썬 음식은 저작은 힘들다는 게 뭐예요? 조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작은 힘들지만, 이 말은 조금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잘게 썰어서 그 부분을 씹어가지고 넘긴다는 뜻이에요. 연하곤란 없는 대상자. 갈아서 만든 음식. 여러분 보세요. 갈아서 만든 음식. 그러니까 어떻게, 저작도 어렵고 연하곤란도 없는 사람, 연하곤란이 있는 사람이겠죠. 갈아서 만든 음식은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씹지도 못하고 삼키도 못한 사람은 갈아서 먹은 거. 아시겠죠? 유동식은 뭐예요? 경관유동식, 죽을 얘기를 죽 말 그대로 죽입니다. 죽. 요즘에 늑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식사 자세 볼까요? 식사 자세. 올바른 식사 자세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식탁 높이는 대상자 배꼽 높이. 여러분 식사할 때 식탁 한번 높이 한번 재보세요. 배꼽 높이에요. 배꼽보다 높으면은 불편합니다. 그럼 거의 밥그릇이 얼굴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배꼽 높이가 식탁의 높이다.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높이를 해야 한다. 의자는 팔받침대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겠죠. 예, 팔받이나 등받침이 있는 의자가 좋다. 앉은 자세,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팔꿈치를 팔을 한번 싹 올려보면 팔꿈치가 식탁 위에 편안하게 올린 자세예요. 벌어지지 않고 뭐냐면 가슴과 팔 부위가 벌어지지 않는 그 높이가 식탁에 자연스럽게 팔꿈치 올려놓은 자세예요. 자,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볼까요?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줘야 합니다. 여러분 침대에 걸터 앉는다는 건 말은 뭔 말이에요?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 앞뒤에 쿠션을 대주는 게 좋아요. 자,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볼까요?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로 높인다. 여러분 그 각도가 자주 많이 나오는데 30에서 60도 각도는 휴식 각도이기도 해요. 식사하고 나서는 반드시 30에서 60도 정도로 몸을 세워놓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식사하고 바로 눕혀놓으면은 체할 수가 있고 자칫 달면은 어떤 그 쇼크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로 올린다. 머리는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 이럴 때 식사하기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만약에 머리를 뒤로 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제치면은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가지고 흡임성 폐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청색증이나. 그래서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 이 자세가 가장 식사하기 좋은 자세예요. 편마비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한다. 왜? 여러분 편마비 쪽을 밑으로 하게 되면은 음식을 씹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씹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 고이게 되고 흘러내려. 그러니까 반드시 옆으로 눕힐 때는 편마비 대상자를 식사할 때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마비된 쪽을 베개로 지지한다. 자, 식사 돕기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식사 전 몸을 움직이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는 맞죠? 예, 여러분도 운동하고 나서 식사하면 식욕이 증진되잖아요. 그냥 좋은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시면 또 기분도 좋고 식욕이 증진되죠. 입맛이 없으면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넣고 색깔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어르신이 없으면은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색깔을 보기 좋게 담그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요양보는 음식 준비부터,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음식을 준비한 것만이 제가 요양보가 아닙니다. 섭취, 드시게 하고 또 어디까지 배설까지를 다 제가 요양보의 식사 돕기 기본 원칙이에요.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씹는 거, 저작, 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고 삼키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식사 돕기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돼야지만이 나머지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사례가 들거나 숨을 못 쉬는 경우 식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고해야 한다. 사례가 들거나 누구한테 보고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해야 한다. 식사 도중 사례가 들지 않도록 예방한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례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자, 살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앞으로 당기는 자세 엄청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줘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상체, 그러니까 그 상판이죠. 상판.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에요.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분이잖아요. 상판을 올려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올려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혀야 됩니다. 살해 예방하는 방법,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상체는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살해에 걸릴 뿐만 아니라 청색증 그리고 흡임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야 하는 자세 엄청 중요합니다. 앉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상반신 높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번처럼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줘야 됩니다. 다음 국물이나 물 등으로 먼저 죽이고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거. 야, 이거는 음식을 잘 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음식을 잘 삼키게 하기 위한다. 하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 식사 중에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음식이 또 입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넣어준다. 음식이 입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음식을 드리면 안 돼요. 바로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례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청색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음식 도중에 절대 질문하면 안 된다. 식사 중 기침을 할 때는 식사를 멈춘다. 그렇죠? 식사 중에 기침을 하는데 식사를 또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식사가 오면 무조건 삼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자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할 때는 식사 제공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안정이 취할 때 다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거.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해를 유발함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왜 그럴까? 침 분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살해가 음식을 통해서 근다지만은 또 침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은 살해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음식일까요? 레몬 같은 거요. 그렇죠? 레몬 같은 거 어떻게 살해가 엄청 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살해가 잘 걸리는 수급자한테는 레몬 제공하면 안 돼요. 다음 돕는 방법, 식사 돕는 방법이에요.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돕는다. 자, 그래서 시력이 저하된 분 혹은 청각장애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시계 방향으로, 그러고 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력이 조금 저하됐다는 말은 완전히 시력 상실은 아니죠. 조금씩 보일 거 아니에요. 시계 방향으로 머스님들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상자 상태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도록 격려한다. 야, 우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리고 진짜 못하는 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대상자는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자세를 취한다. 왜? 음식이 잘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진짜 못 앉고 근다 그러면 못 앉는 분들은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한다.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얼굴은 요양보사 쪽으로 돌린다. 맞죠? 옆으로 눕힌다. 옆으로 누울 때 어때? 건강한 쪽으로 눕힌다는 얘기예요.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왜? 잘 삼키게 하기 위해서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전에 또는 자, 식사 전, 목욕 전,
머리 감기기 전, 또 외출 전, 이럴 때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야 돼요. 화장실 다녀와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어르신이 안 갈라 그럴 경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화장실 가기 싫어할 때는 강제로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식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 화장실에 다녀와야 된다. 그리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는다. 화장실 다녀온다. 손을 씻는다.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손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약간 올려둔다. 우리 여러분 잘 하시죠? 환자들 식사 제공할 때 음식을 삼킨 것을 확인해 넣어준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안에 음식이 있는 거 없는가 보고 나서 확인해준다. 국물은 구부려지는 구분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이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국물은 구부러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빨대를 숟가락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마비된 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적이 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쪽은 마비되고 한쪽은 마비되지 않는데 음식은 마비되지 않는 쪽으로 씹습니다. 그렇지만 마비된 쪽에 음식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마비된 쪽에는 그게 자각 능력이 떨어져요.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서 그 있는 음식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준다.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른 음식을 닦아준다. 다음은 또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경관 영양 돕기. 경관이 뭐예요? 경관. 비위관. 코로 우리 영양 공급하는 거 많이 보셨죠? 비위관 영양 돕기. 여러분, 비위관 영양 돕기에는 호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보세요. 그림 보실까요? 위까지 가야 됩니다. 끝처리가. 이 호수, 경관 영양 호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끝까지 갔죠? 반드시 위까지 가야 돼요. 위까지. 위장까지 가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 한다. 의식이 없어도. 야, 의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식사 오는 건데 그냥 막 지금 어르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식사할 준비가.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어르신 식사하실 거예요 하고 나서 침대를 올릴 거 아니에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 중환자잖아요. 그래서 상판, 머리판을 올릴 거 아니에요. 어르신 지금 식사하기 위해서 머리판을 올립니다. 딱 올려요. 그러고 나서 어르신 식사하실 거예요 하고 나서 어르신도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또 다 삼켰으면, 안 삼켰으면 삼키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 또 입 벌리세요 할 거 아니에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종료고는 식사 다 하셨어요 하고 입을 닦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최소한 30분 정도 반좌위에서 쉬게 하셔야지만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 식사 이제 30분 지나면은 머리판 내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영양주변은 매번 깨끗이 씻고 말림을 사용한다. 이 영양주변이는 매번 깨끗이 씻고, 자,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고 말린다는 뜻이에요. 영양주머니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이 사용할 때마다 뜻이에요. 사용할 때마다. 뭐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4번 했으면 4번 씻고, 5번 했으면 5번 씻고. 아시겠죠? 그럼 말릴 때는 어디다 말릴까요? 그늘에 말린다. 그늘에. 왜 그늘에 말릴까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면은 변형되고 사가버려요. 아시겠죠?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코에 있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에 있는 비위관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다음,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밸브를 즉시 잠그고, 네, 밸브를 즉시 잠그고 어떻게 한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예요. 자, 여러분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면은, 역류했다는 말은 뭘까요? 역류했다는 말은,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했단 말은 지금 위가 여기 지금 잘 어디 꼬였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샜다는 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위까지 안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료인이 이것을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의료인. 간호사는 의료인이죠.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를 유지를 해요. 36.5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그러면은 그 온도가 가장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자, 밖에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은 따뜻하다,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낮으면은 미지근하다, 차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의 온도 정도로 준비한단 말이 미지근한 온도, 미지근한 온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 또는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자, 너무 진한 농도. 자, 경관영양식이라는데 유동식을 너무 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묻지 않고 뭐 거의 죽인데 밥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뜻이에요. 그런 경우는 설사나 탈수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뭐 밸브를 확 많이 열어가지고 빠르게 주입하면 탈수나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요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요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바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거 또 자주 나왔어요.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8번 콧물 분비물 제거를 위해 비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이게 뭐냐면요. 야, 콧물 속에 분비물이 축적될 수가 있어요. 콧 속에 분비물이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축적될 수가 있어서 될 수 있다. 그래서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관을 청결히 하고 윤활유를 바른단 말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온 내용들이에요. 돕는 방법. 자, 경관영양 돕는 방법이에요. 영양액을 처방에 따라 따뜻하게 준비한다. 처방에 따라 따뜻하게 준비한다. 아까 따뜻하게 미지근하다 이 뜻이었죠. 우리 그 노인 장비양 보험에서 온도는 따뜻하다, 미지근하다가 많이 나옵니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그리고 나머지 온도의 뭐 찬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나와요. 한 가지가 나와요. 자, 찬물은 화상을 입을 때, 물이나 불에 화상을 입을 때는 흐르는 고인 찬물에 씻는다. 또는 화학약품이 화상을 입을 때는 흐르는 찬물. 이럴 때만 찬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나머지는 전부 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내용 잘 알고 계셔요. 자,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히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만약 일어나지 못한다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눕힌다 말은 경관영양식을 할 때예요. 경관영양식을 할 때 일어나 앉지 못할 경우는 오른쪽으로 눕혀요. 왜?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둔다.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둔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영양주머니는 떨어지는 게 무엇에 의해 떨어지죠? 압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주머니 끝에 호수가 어디까지 간다? 위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호수가. 그렇기 때문에 위장보다 높게 둬야지만이 압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비관이 새는지 관찰하고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밸브를 잠그고 즉시 밸브를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 보고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한테 보고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놓고 약 30분간 앉아있도록 한다.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게 아주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상으로 제19강 식사 및 영양관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좋았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솜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우리 교육생들의 합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